안녕하십니까. 2016 동아시아컵 크리켓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여기는 일본 산호 국제 크리켓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전 경기를 지금부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양팀 선수단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대식, 김용태, 박수찬, 최지현, 조용균, 이강민, 안효범, 임정욱, 유호균, 박근열, 이효신, 그리고 캡틴 전현우 선수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 표정이 밝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많다는 얘기겠죠. 상대팀인 일본은 어차피 말해도 누가 누군지 모르실 테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기념 촬영과 양팀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일본 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선수비로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선발 볼로는 최지현 선수, 키퍼는 임정욱 선수입니다. 지금 보이는 일본의 13번 타니야마 선수를 얼마나 빨리 아웃시키는가가 대한민국 팀의 수비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니야마 선수는 예선전부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일본의 에이스인데요. 타니야마 선수가 감을 잡고 많은 점수를 득점하기 전에 빨리 아웃을 시켜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지현 선수는 볼 스피드도 가장 빠르고 타자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아웃스윙이 가장 좋은 선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공기 저항을 가장 잘 받는 세공일 때 던지는 게 유리합니다. 타자들이 초반에 몸이 풀리기 전에, 긴장감이 풀리기 전에 아웃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금 상황은 공이 아웃스윙으로 많이 휘어서 바깥쪽 와이드볼이 선언되었습니다. 최지현 선수는 본인이 아웃스윙으로 휘어져 나갈 정도를 계산해서 볼링 지점을 설정해야겠습니다. 네, 쳤습니다. 카메라맨이 잠깐 준 것 같습니다. 아웃필더 쪽으로 타구가 나갔고 그 사이 일본 배트맨들이 달려서 2점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팀 입장에서는 13번 타니야마 선수를 빨리 아웃시키거나 최대한 못 치게 해야 유리합니다. 2점을 득점하면 다시 타니야마 선수가 타격을 하니까 1점으로 막아서 다른 배트맨이 치게 하는 게 실점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배트맨 기준 5시 방향으로 타구가 나갔고 그 사이 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트맨 역할이 바뀌는 거죠. 수비수들은 공이 다시 블로에게 전달되기까지 공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공을 유니폼으로 닦아줍니다. 이때 한쪽 면만 닦아주는데 이렇게 하면 공이 닦은 쪽만 맨질맨질해지면서 더욱 공기에 영향을 받아 공이 많이 휘게 됩니다. 4번 선수는 지금 이제 첫 공을 받게 되는데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트에 스치지 않았나요? 네, 키퍼와 볼러가 어필을 하지 않는 걸 보니 네, 배트에 공이 스치지 않은 모양입니다. 만약에 공이 배트에 스쳤다면 키퍼가 일단 소리 그리고 배트에 스치는 순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크게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퍼 캐치 아웃이 됐겠죠? 네, 일단 스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의 1오버 공격이 끝났고 4점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지는 2오버에서는 대한민국의 안효범 선수가 볼링을 하겠습니다. 안효범 선수는 최지원 선수와는 반대로 공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휘어들어오는 인스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원 선수 바로 다음에 던지게 되면 아무래도 배트맨들은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니야마 선수 차근차근 싱글 플레이로 1점씩 획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일본 팀에서 바운더리 샷을 아직 못 쳐내고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우리 팀 볼러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방금 같은 짧은 볼은 조금 위험합니다. 네, 짧은 볼이 뭐냐면 배트맨의 입장에서 피치 앞쪽에 튀기는 공인데 이 피치 앞쪽에 공이 튀게 되면 배트맨 눈높이에 치기 좋게 공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편하게 야구 스윙처럼 옆으로만 돌려주게 되면 장타, 바운더리 또는 식스가 쉽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볼러 입장에서는 항상 짧은 공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또 길게 노바운드로 갔네요. 자, 이 크리켓에서 배트맨의 한 번에 노바운드로 가는 공을 풀토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풀토스는 실투에 가까운 공인데 어, 배트맨이 긴장을 한 나머지 편하게 마음껏 휘두르지 못하고 컨택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공이 들어갔네요. 지금처럼 배트맨이 위켓을 지키느냐, 블락을 하기 급급한 공들을 많이 던져줘야 됩니다. 방금 같은 공은 마음 놓고 타격하기에는 조금 위험 리스크가 있는 그런 길이의 공이었기 때문에 블락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다 담고 있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수비진들은 아주 화이팅도 넘치고 투지 있게 몸을 날려서 공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은 풀토스도 아니고 공이 짧지도 않은 애매한 공. 이 공을 요코라고 부릅니다. 요코. 이 요코는 배트맨 시야에서는 노바운드 같기도 하고 앞에 튀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지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휘둘렀다가는 배트 밑부분으로 쏙 들어가서 위켓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공입니다. 네, 이 공을 많이 던져줘야겠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숏볼을 던졌고 노련한 타니아만 선수는 실투를 놓치지 않고 바운더리로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팀의 2오버가 끝났고 일본 팀은 10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3오버 볼러는 다시 한번 최지현 선수입니다. 이 T20 경기에서는 한 볼러가 최대 4오버까지 던질 수가 있는데 보통 1, 3발로 나왔던 볼러는 1, 3, 5 오버를 던지고 경기 후반의 마지막 오버에 던지는 게 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략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의 4번 배츠맨은 최대한 싱글 플레이를 내서 배츠맨 위치를 바꿔서 일본의 에이스 타니야만 선수를 최대한 많이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인 플레이입니다. 네, 와이드네요. 최지현 선수의 볼링이 아무래도 아웃스윙이 많이 먹혀서 들어가는 공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안 하면 저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서 와이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엑스트라 점수를 줄여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공입니다. 배트맨이 손도 못 쓰고 구경할 수밖에 없는 공이었어요. 네, 이 크리켓에서는 모든 공을 배트맨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을 건드렸다가 본인이 아웃이 될 것 같은 직감이 오면은 그대로 흘려보내도 됩니다. 대신 공 개수는 하나 깎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도저히 손을 댔다가는 본인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 그냥 구경을 했습니다. 지금도 좋은 공이 들어가서 6회 디펜스를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타니야마 선수의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본 팀의 팀 컬러는 스몰 크리켓입니다. 빅샷이나 바운더리 샷으로 대량 점수를 획득하기보다는 많이 뛰고 많은 싱글 플레이를 통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워낙 최지원 선수의 구위가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센스 있는 뱃 컨트롤, 커팅을 했지만 역시 수비한테 막히고 말았습니다. 수비수를 격려하는 키퍼 임정국 선수. 네, 좋아요. 저런 파이팅이 팀 사기에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공을 닦아주는 박수찬 선수. 네, 이 공을 닦는 행위를 샤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샤이닝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공의 위력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또 팀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도 역시 디펜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대로 3오버를 마치게 되면 일본 팀의 런레이트는 4점입니다. 이 런레이트가 뭐냐면
네, 오버당 평균 득점입니다. 1오버당 4점씩을 내서 3오버가 지났으니까 12점이 난 계산이 되는데요. 네, 바꿔서 말하면 대한민국 팀이 공격을 할 때 오버당 4점 이상씩만 내면은 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런레이트 계산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역시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죠. 네, 배치맨 등 뒤로 와이드가 났고 그 사이에 배치맨들이 네, 한번 달려갔다 왔기 때문에 네, 와이드 점수 1점에 런 점수 2점 더해서 공 0개에 3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수비팀 입장에서는 무조건 엑스트라 점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배트맨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엑스트라 점수가 계속 나오게 되면 압박도 풀리게 되고 네, 배트맨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플레이해야겠습니다. 네, 하우젯을 외쳤고 주심은 고민도 않고 손가락을 듭니다. LBW 아웃. 네, 대단합니다. 최주원 선수. 일본 팀의 에이스인 타니야마 선수를 LBW 아웃으로 잡아냅니다. 아주 좋은 공이었어요. 네, 배트에 스치지도 않고 바로 다리를 맞았기 때문에 LBW 아웃이 네, 됐습니다. 일본 팀의 아웃 카운트는 네, 원아웃으로 올라갔고 이어지는 4오버에 역시 2오버에 던졌던 안효범 선수가 볼링을 하겠습니다. 네, 타니야마 선수가 아웃되고 3번 배치맨으로 들어온 선수는 일본의 캡틴 선수입니다. 이 일본의 캡틴 선수는 타니야마 선수만큼 날카롭진 않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역시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인스윙에 일본 배트맨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입니다. 전 배트맨이 아웃이 되고 새로 들어온 배트맨을 뉴 배트맨이라고 합니다. 이 뉴 배트맨은 많이 이제 긴장을 한 상태이고 네, 볼로에 대한 아직 적응도가 낮기 때문에 이 뉴 배트맨이 배트맨 차례가 왔을 때 네, 과감하게 빠르게 요코라든지 위켓 쪽으로 볼링을 구사해서 네, 빠르게 아웃을 시키는 것도 네, 주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뉴 배트맨인 9번 배트맨 선수가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볼러 옆에서 보는 것과 타석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초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본인의 루틴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바로 이런 차이죠. 방금도 숏볼이 왔는데 아까 타니야마 선수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네, 옆으로 쳐내서 바운더리를 만들어냈지만 지금 현재 배트맨은 나이도 굉장히 어린 선수고 네, 팀에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같은 실투에 가까운 공을 그냥 닷볼로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몸으로 막아내는 좋은 수비. 이게 조금만 더 길게 가서 수비 손바닥에 노바운드로 들어왔으면 캐치 아웃인데 그래도 잘 막아냈습니다. 네, 안효범 선수 메이든 오버를 기록합니다. 이 메이든 오버는 1실점도 하지 않은 오버를 뜻합니다. 대단합니다, 안효범 선수. 네, 5오버에는 역시 최지현 선수가 계속 이어서 던지겠습니다. 요코를 던졌고 디펜스. 네, 이런 공이 오면은 사실 쳐내기가 힘들어요. 위켓을 지키기 급급하죠. 아주 좋은 공 던졌고 배츠맨도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현재 일본 팀은 5오버 진행 중이고 15점을 득점했습니다. 위켓은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좋은 공 그리고 디펜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대한민국 팀의 유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지금 네,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팀 입장에서는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 치는 에이스 배트맨이 일찍 아웃이 되었고
이제 남은 배트맨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잘 풀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주 좋은 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스의 공을 굿 랭스라고 합니다. 이 굿 랭스는 좋은 길이란 뜻인데 수비 입장에서는 타자가 치기 어려운, 치기 헷갈리는 그런 길이에 공을 던졌을 때 굿 랭스라고 합니다. 이 배트맨들이 이 굿 랭스에 함부로 배트를 댔다가 배트에 살짝 스쳐서 키퍼에게 그대로 잡혀서 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랭스가 길었죠. 네, 요코입니다. 이 요코가 왔기 때문에 배트맨은 위켓을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툭 컨택을 해서 수비수 앞으로 떨궈서 싱글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풍선이 들어왔네요. 네, 지금 경기장 주변에서는 크리켓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풍선이 많이 보이는데 풍선이 하나 잠시 굴러 들어왔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디펜스. 전 오버의 안효범 선수가 메이든 오버를 기록했는데 이번 오버는 아직 공이 한 개가 남았지만 최지현 선수도 메이든 오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 메이든은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인데 정말 대한민국 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팀. 연속해서 메이든 오버를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화면엔 잡히지 않았지만 수비수가 몸을 날려서 잘 막아냈습니다. 역시 결승전 그리고 한일전이라는 이 무게감이 남다른 걸까요?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 아주 투지가 넘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어지는 6오버에서도 안정범 선수가 이어서 계속 볼링을 할 것 같습니다. 전 오버에 메이든 오버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 감을 그대로 유지해서 6오버를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깥쪽 굴랭스 아주 좋은 공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바운스가 더 튀어서 네, 우리 임영욱 선수가 정확히 캐치를 하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네, 수비수가 잡아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공. 오늘 대한민국 볼러들의 공이 너무 좋습니다. 일본 배트맨들이 원래 이렇게 약한 배트맨들이 아닙니다. 예선전도 전승으로 올라온 팀이고 특히 이제 배팅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과 짜임새 그리고 장타력도 겸비한 아주 좋은 배트맨들을 보유한 팀인데 오늘 대한민국의 볼러들의 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일본 팀 배트맨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풀토스를 그대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로 쳐냈습니다. 네, 아주 교과서적인 배팅을 했습니다. 일본 팀은 공 15개 만에 드디어 1점을 냈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득점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배트맨이 본인의 배트를 위켓 앞에다 가져다 대고 심판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테이킹 가드라고 하는데 이 테이킹 가드를 통해서 본인이 위켓 기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배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심판에게 위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닷볼입니다. 일본 팀 닷볼이 오늘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팀이 닷볼을 많이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닷볼은 점수를 내지 못했을 때 0 대신 점을 찍기 때문에 네, 닷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안효범 선수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볼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켓에서 이런 경우를 데드볼이라고 합니다. 크리켓에서 데드볼은 하던 플레이를 무효화시키는 네, 시그널입니다. 다음 플레이에 이어서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짧은 공이었는데 배츠맨이 그대로 헛스윙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은 사실 배츠맨이 조금 더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배츠맨 기준 우측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츠맨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타이밍들이 조금씩 빨라요. 네, 타이밍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크리켓은 경기장을 360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방향을 보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배츠맨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팀의 6오버 공격이 끝났습니다. 현재 일본 팀은 17점을 득점했고 위켓은 하나를 잃었습니다. 네, 7오버 이어지는 볼러는 캡틴 전현우 선수입니다. 네, 전현우 선수는 큰 키를 이용한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오프 스핀을 구사하는 스피너 볼러입니다. 네, 일본 배트맨들은 앞전에 최재현 선수나 안효범 선수의 스윙이 들어간 빠른 공을 받다가 네, 전현우 선수의 슬로우 스핀볼을 받게 되면은 타이밍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1점을 획득한 모습이네요. 네, 잘 맞은 공. 그러나 최지현 선수의 손바닥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캐치아웃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스피너의 역할입니다. 패스트볼로보다는 아무래도 배트맨들 입장에서는 공이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공이 스핀을 먹기 때문에 정말 정밀한 타격 아니면은 저렇게 수비수한테 뜬공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주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전현우 선수. 네, 이어지는 일본의 뉴 배트맨은 11번 바이스 캡틴입니다. 네, 일본의 캡틴과 바이스 캡틴이 파트너십을 하게 됐는데 네, 노련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전현우 선수 풀토스를 던졌네요. 네, 실투입니다. 네, 배트맨은 이 실투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정중앙으로 바운더리 4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 스피너 볼러들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피너 볼러가 좋은 스핀과 적당한 랭스의 공을 일정하게 던져주면 배트맨들 입장에서는 치기 까다롭고 또 쳐도 플라이볼이 떠서 수비가 캐치아웃을 잡기 수월할 수도 있는데 이 스핀이나 랭스가 일정하지 않으면 배트맨 입장에서는 그냥 치기 좋은 슬로우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너들은 정확한 랭스와 적절한 스핀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의 11번 선수는 전현우 선수 공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모습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전현우 선수 더 집중해서 과감한 타격을 유도를 해서 플라이볼 캐치아웃을 유도를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방금 공은 아주 좋았죠. 네, 배트맨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치고는 싶은데 공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랭스나 스핀이 지금 좋았기 때문에 치면은 뜰 것 같은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커팅을 살짝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커팅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고 다리에 먼저 맞게 되면은 LBW 아웃이 나오게 됩니다. 스피너는 캐치아웃도 많이 잡아내지만 LBW 아웃 또한 많이 잡아내는 볼러의 타입입니다. 이어지는 8호구에서는 김용태 선수가 볼링을 하겠습니다. 김용태 선수는 키 190의 장신의 왼손잡이 패스트 볼러입니다. 네, 일단은 다리에 맞았기 때문에 심판에게 하우젯이라며 어필을 했지만 심판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높은 부위에 맞아서 위켓을 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LBW 아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굴랭스에 아주 좋은 공이 들어왔습니다. 김용태 선수 공의 특징은 피치의 바운스가 한번 된 다음에 오른손 배트맨 기준 바깥쪽으로 꺾여져 나갑니다. 그리고 타점도 키가 크기 때문에 높은 데서 타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트맨들은 김용태 선수의 실투를 노리지 않는 이상은 쉽게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도 풀토스로 공이 가긴 했지만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트맨이 장타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공은 굳이 끌어당겨서 앞으로 칠 것이 아니라 그냥 방향대로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1점 또는 2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배트맨이 아직 여유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몸쪽 공 그대로 바깥쪽으로 커팅을 해놨지만 수비수한테 가로막혔습니다. 닷볼입니다. 볼러가 볼링을 하게 되면 볼러의 볼을 키퍼가 잡고 키퍼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비수에게 볼을 전달해 줍니다. 그 수비수는 또 옆에 있는 수비수들에게 계속 전달을 해서 다시 볼러에게 공을 전달하는 순서인데, 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비수가 볼러에게 공을 전달하기 전에 공을 반질반질하게 샤이닝을 해준 다음에 네, 공을 전달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방금도 몸쪽 공이었는데 배트맨이 몸쪽 공을 그 방향 그대로 잡아당기지 않고 네, 반대로 밀어쳤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김용태 선수의 공이 최초에 피치에 맞을 때는 몸쪽이었는데 이제 바깥쪽으로 꺾어져 나가기 때문에 배트맨들은 그 흘러나가는 것을 방향 그대로 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쪽 공이 와도 배트에 맞는 순간에는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싱글을 노렸지만 수비 정면으로 네, 가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9오버 역시 전현우 선수가 스핀 볼링을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맨이 간식을 먹다가 화들짝 놀라서 네, 중계 화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트맨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로 보아 아웃필더로 공을 보냈고 그 사이에 싱글런을 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짧은 공 풀샷으로 잡아당겼고 런아웃인가요? 주심은 아웃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네, 배트맨이 타격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배트맨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네, 다시 황급히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이때 공이 먼저 위켓을 쳤으면 배트맨은 아웃인데 네, 배트맨이 먼저 돌아왔다는 주심의 판단입니다. 주심의 판정을 인정하고 다음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길어요. 풀토스 배트맨은 과감하게 쳐냈고 인필드 수비수를 지나서 아웃필드 수비수까지 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1점밖에 안 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빠른 공을 던졌네요. 전현우 선수. 스피너라고 해서 무조건 스핀 슬로우볼만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끔가다 빠르게 하나씩 섞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다음 공에 배트맨이 헷갈려서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빗 맞은 공? 네, 김용태 선수 제자리에서 안정감 있게 잡아냅니다. 또 하나의 아웃 카운트를 올리는 대한민국.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스피너의 역할입니다. 이 아웃시킨 공 전에 빠른 공을 하나 섞어줬기 때문에 배트맨이 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스윙을 돌렸는데 역시 네, 빗 맞았고 또 플라이 아웃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아웃 카운트를 하나 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스피너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전현우 선수입니다. 이 스핀 볼러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제구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배트맨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볼러의 타입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날카롭진 않지만 네, 아무래도 상대 배트맨들이 긴장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수가 나오고 있고 또 대한민국 수비수들이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캐치아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수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좋습니다. 네, 전현우 선수 실투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배트맨 가슴 높이 위로 노반드로 공을 던지게 되면 노벌이 선언이 됩니다. 이 노벌은 엑스트라 점수 1점이 바로 주어지고 또 방금 같은 상황은 바운더리가 났기 때문에 공 0개에 5점을 실점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네, 다음 공은 배트맨이 아웃을 면제받는 프리히트가 선언이 됩니다. 네, 갑자기 흐름이 조금은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프리히트 공 쳐냈고 아웃필드까지 굴러갑니다. 투런을 뜰 수 있나요? 네, 투런까지는 못 가고 싱글런을 냈네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이렇게 9오버가 끝났습니다. 일본 팀은 이번 오버에서 8점을 냈습니다만 위켓을 하나 잃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10오버에서는 김용태 선수가 이어서 볼링을 하겠습니다. 네, 짧은 공 그대로 힘들이지 않고 풀샷으로 잡아당겨서 수비 없는 지역으로
바운더리 라인을 지나갑니다. 네, 포런입니다. 네, 현재 15버 진행 중입니다. 1이닝의 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쯤 되면은 수비수들의 집중력이나 어떤 긴장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자주 나올 수 있고 특히 볼러들 같은 경우는 네, 제구에 더 신경 써야 돼요. 방금도 네, 숏볼 실투였죠. 반대로 이제 일본 배츠맨들은 15버쯤 되면은 긴장은 많이 풀린 상태고 네, 피치라든지 볼러의 공에 적응을 많이 한 상태라서 자신 있게 네, 과감한 샷을 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풍선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트맨이 가장 먼저 발견했는데 이런 이유는 배트맨들은 수시로 수비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리번 거리면서 수비 위치를 파악하는 와중에 네, 풍선을 먼저 발견해서 배트맨이 잠시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짧은 공이었는데 배트맨이 땅으로 깔아쳤고 아웃필드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1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팀에 뉴 배츠맨이 들어왔습니다. 4번 배츠맨이고요. 백넘버는 2번 선수입니다. 네, 역시 테이킹 가드를 통해서 본인이 설 자리를 지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첫 공을 준비 중인데 깊숙한 요코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네, 배트맨이 살짝 당황을 했네요. 이처럼 김용태 선수의 볼링을 처음 맞는 배트맨들은 살짝 당황을 합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용태 선수의 볼링은 땅에 튀긴 다음에 우타자 기준 바깥쪽으로 많이 휘면서 또 꺾어져 나가기 때문에 배트맨이 방금 또 공이 짧았지만 잡아당기지 못하고 네, 어설프게 그대로 공을 흘려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타자 몸에 맞았나요? 등 뒤로 빠졌다면 와이드가 선언이 될 텐데, 네, 심판이 와이드 선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타자 몸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닷볼이죠. 네, 공 하나 개수 깎이고 점수는 나지 않습니다. 네, 살짝 짧은 공이었지만 배트맨이 공의 꺾임에 대해서 네,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용태 선수의 휘어져 나가는 볼링의 특징을 잘 이용하려면 일단은 굴랭스를 잘 던져줘야 되고요. 이 굴랭스에 잘 던져줬을 때 배트맨 배트에 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키퍼 또는 키퍼 옆에 바로 수비수를 한 명 더 세워서 네, 캐치아웃을 잡아내는 그런 전략을 좀 네,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에 맞았고 강력한 어필. 그러나 심판은 LBW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공이 배트맨 위치에 맞은 지점이 위켓에서 벗어났다는 심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그 사이 배트맨들이 달려서 싱글런을 득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팀의 15버 공격이 끝났고 점수는 38점, 위켓은 3개를 잃었습니다. 이어지는 11오버에서는 이강민 볼러가 던지겠습니다. 이강민 볼러는 전현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스피너 볼러입니다. 이강민 선수의 주 포지션은 원래는 키퍼였는데 연습 때 볼링을 한번 해봤는데 볼링이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종종 파트타이머 볼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깥쪽 공 그대로 잘 밀어쳤습니다. 아웃필더까지 굴러갑니다. 수비 있습니다. 네, 싱글런을 득점했습니다. 이 스피너 볼러들은 공 한 개당 1실점을 해도 그 오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1오버에 6점 주는 건데 이 스피너 볼러들은 원래 맞춰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대신 또 스핀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배트맨들의 실수를 이용하는 그런 유형의 볼러입니다. 그렇죠. 방금 같은 공이죠. 지금 랭스에 지금 스핀이 꺾여줘야 배트맨이 이걸 쳐야 되나 막아야 되나 헷갈리는 사이에 공이 꺾여서 배트가 아닌 배트맨 다리에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위켓 앞에서 맞게 된다면 LBW 아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역시 좋은 코스의 공이었고 배트맨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스윙을 돌렸습니다. 정타가 맞을 수가 없죠. 역시 배트 밑부분에 빗 맞았고 방금은 그 빗 맞은 공이 위켓을 칠 수 있었던 네, 볼드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배트맨 다리에 맞았고 어필 그러나 주심은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LBW가 아니란 뜻이죠. 네. 이강민 선수 역시 공이 위력적입니다. 랭스도 좋고 이 스핀의 꺾임도 아주 좋습니다. 스윕샷 시도 정확히 맞진 않았지만 아웃필드까지 굴러갑니다. 그 사이 싱글런을 득점했습니다. 이 스윕샷은 방금 보셨다시피 배트맨이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빗자루로 옆으로 쓸어 담듯이 치는 그런 배팅 방식입니다. 주로 스피너 볼러들을 상대할 때 쓰는 타격 방식이며 어, 맞춰내기가 그렇게 쉬운 타격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맞춰냈을 때 땅볼로 강하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웃필드를 꿰뚫어서 바운더리를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네,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타격 방식입니다. 갑자기 와이드가 두 개 연속에 나오네요. 이강민 선수. 역시 전문 볼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은 그거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캡틴 전현우 선수는 이강민 선수의 다음 볼링 오버를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다른 볼러로 교체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팀의 11오버 공격이 끝났습니다. 일본 팀은 42점을 득점했고 위켓은 3개를 잃었습니다. 이어지는 12오버에서는 김용태 선수가 이어서 볼링을 하겠습니다. 몸쪽에 짧은 공 그대로 풀샷으로 잡아 당깁니다. 하지만 정타로 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 타구가 빠르지 않고 아웃필드까지 굴러간 사이 싱글런을 득점했습니다. 다시 한번 태킹 가드를 통해서 본인이 설 자리를 지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흙에다가 선을 긋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렇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잘 쳤습니다. 크게 갑니다. 넘어갈 듯? 넘어갑니다. 네, 식스를 쳐낸 일본 배트맨 선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스윙을 돌려줬네요. 네, 식스를 기록합니다. 일본 팀의 첫 식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거 한 방 맞았을 때는 볼러는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공을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배트맨이 지금 하나 큰 거를 쳐냈기 때문에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또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연달아서 큰 타구를 쳐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네,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실수로 캐치아웃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코스에 같은 공을 한번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몸쪽 풀토스 잘 걷어냈고, 네, 유효견 선수가 달려갑니다. 네. 공을 뒤로 흘렸네요, 유효견 선수. 네, 포런을 득점합니다. 주로 아웃필드에 서는 수비수들은 주력이 뛰어나고 또 강한 어깨, 그리고 캐칭 능력이 좋습니다. 네, 유효균 선수가 팀에서 이런 담당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경기 중반이고, 네, 꼭 만회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유균 선수는 절대 방금 실수를 계속 담아두면 안 돼요. 오늘 경기가 자칫하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훌훌 털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토스,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효균 선수에게 공이 갑니다. 네, 이번에는 잘 막아줬습니다. 공을 전달해줬고 그 사이에 투런을 득점합니다. 예, 이렇게 경기 중반이 지나가면은 배트맨들은 아웃필드로 공이 가면 무조건 싱글런 이상을 뛰려고 할 거예요. 웬만하면은 투런을 득점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웃필더들이 빠르게 송구를 해서 배트맨들에게 압박을 주면서 네, 투런을 못 뛰게끔 막아줘야 합니다. 조금 긴 공 잘 쳤습니다. 네, 전현 선수가 몸을 던졌지만 타구를 막아내지 못하고 아웃필드까지 간 사이 투런을 득점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배팅 감이 좋은 2번 선수가 계속해서 투런을 만들어내면서 또 계속해서 본인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은 신속하고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송구를 해서 네, 싱글로 막은 다음에 9번 배트맨이 배팅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풀토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고 수비수 앞에 떨어집니다. 싱글런을 득점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실투성 공이 왔는데 이번 배트맨이 과감하게 쳐내지 못하고 컨택만 했네요. 13호보 이강민 선수가 이어서 던지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공이죠. 지금 같은 코스에 공을 자꾸 던져줘야 배트맨이 앞발을 앞으로 내딛는 프론트 풋으로 해야 될지 뒷발을 뒤로 빼서 배팅하는 백풋으로 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배트맨이 공을 앞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겨우 백풋으로 뒤에서 막아내는 모습인데 자꾸 저렇게 백풋을 하다 보면 LBW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LBW인가요? 그러나 고개를 가로젓는 주심 LBW가 아니라는 판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강민 선수 스핀 볼링에 배트맨이 LBW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제가 기대를 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순간 볼드아웃이 나왔습니다. 네, 배트맨이 계속해서 백풋으로 공을 받아내기 급급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강민 선수의 좋은 볼링이 감이 한참 좋았던 일본 배트맨을 잡아냈습니다. 자, 일본의 네 번째 아웃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5번 배트맨부터는 조금 더 과감하게 타격을 시도할 거예요. 이 배트맨의 순서에 따라서 또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조금은 신중하면서 정확한 컨택 위주의 배팅을 하는 스타일의 배트맨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5번부터 이제 마지막 배트맨까지는 이제 후반부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타격을 하는 배트맨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경기 페이스가 좋습니다. 실점을 많이 안 한 편이에요. 네, 보통 T20 경기 같은 경우는 공 한 개당 1점씩만 내도 25버 하면은 120점이 평균치인데 120점을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팀. 네, 상대적으로 타격이 우수한 대한민국 팀이 충분히 지금처럼만 한다면 이번 경기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공부터 백풋으로 공을 받아내네요. 네, 스피너 볼 같은 경우는 백풋보다는 앞발을 앞으로 뻗는 형태의 프론트 풋으로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백풋으로 스핀볼을 받다 보면은 이 스핀이 본인이 예상한 대로 꺾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LBW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아주 좋은 공. 역시 일본 팀의 캡틴 선수는 노련하네요. 방금 같은 공을 무리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프론트 풋으로 정확히 위켓을 디펜스 했습니다. 이어지는 14오버는 김용태 선수가 볼링을 하게 됩니다. 네, 과감한 타격, 그러나 정확히 컨택이 되지 않고 닷볼이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김용태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초반에는 볼링 길이가 좀 짧았지만 그래서 실투가 몇 개 있었지만 그 후로는 감을 잡았는지 계속 좋은 랭스의 공을 던져주고 있어요. 또 김용태 선수는 볼링도 하고 배팅도 하는 올라운더 타입의 선수입니다. 네, 볼링이 잘 되면은 또 텐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배팅 부분에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한민국 팀이 100점 아래로 실점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팀 배팅 능력으로는 100점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충분히 쉬운 일인데 또 이 결승전이라는 압박감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한으로 막고 좀 경기를 여유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조건 기술적으로 커팅, 싱글런으로 막아야 됩니다. 투런을 뛰네요. 네, 투런을 좋습니다. 지금 일본 배트맨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런을 뛰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 필더들 조금 더 긴장하고 빠르게 배트맨들을 압박해서 싱글런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길에 요커 잘 걷어냈습니다. 아웃필더로 굴러가는 공 무난하게 투런을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투런을 득점했습니다. 크리켓의 수비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캡틴 전현우 선수는 볼러와 상의를 해서 볼러가 구사하는 코스 그리고 배트맨이 잘 치는 코스를 계산해서
수비 위치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비 위치를 잘 세워만 놔도 투런 뛸 것을 싱글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웃필드로 향하는 공. 투런은 무리일 것 같죠? 네, 싱글을 득점했습니다. 일본팀 캡틴 선수가 배팅에 자신감이 약간 붙은 것 같아요. 방금 같은 공도 전 같으면은 살짝 컨택으로 해서 싱글을 유도를 했을 텐데, 음, 비록 뭐 멀리 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스윙을 돌려서 정타로 아웃필드까지 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용태 선수 아쉬워하네요. 방금 같은 코스의 공이 배트에 살짝 스쳐서 키퍼가 잡기에 가장 좋은 코스의 공이었는데, 일본 팀 배츠맨은 운이 좋았습니다. 네, 좋은 공이었습니다. 15오버 볼링은 이강민 선수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짧은 공 그대로 잡아당겨서 싱글을 득점했습니다. 네, 25오버까지 약 5오버 정도 남았는데 일본 팀은 이 남은 5오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고 또 적극적으로 달릴 겁니다. 이때 또 역할을 하는 게 스피너 볼러죠. 네, 아무래도 크게 치려고 하다 보면 스윙이 커집니다. 이럴 때 공에 꺾임이 많은 스피너 볼러를 이용해서 뜬 공 또는 LBW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타자 등 뒤로 가는 와이드 볼이었습니다. 이강민 선수가 지금 미소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만큼 대한민국 팀 경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몸을 날려봤지만 빠져나갑니다. 네, 하지만 싱글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강민 선수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또 본인 플레이할 때는 저런 투지 있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블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쉬어갈 시간이 없어요, 일본 팀은. 그렇지만 너무 좋은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한 박자 쉬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볼드아웃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공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본 팀 캡틴 전 공에 이어서 이번 공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블락을 시도했으나 네, 공이 더 꺾였기 때문에 위켓을 지켜내지 못하고 볼드아웃이 됐습니다. 네, 이강민 선수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대단합니다. 일본 팀 캡틴 선수는 남아있는 배트맨에게 네, 작전 지시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본인은 아웃을 당했지만 그래도 네, 캡틴으로서 끝까지 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본 팀 배팅의 에이스인 타니야마 선수를 일찍 아웃을 잡아냈고 또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더욱더 경기가 수월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파란색 조끼를 입은 대한민국 팀의 후보 선수가 보이는데 크리켓은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봉수교대 딱 한 번 할 때만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같이 배트맨이 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경기 흐름이 멈췄을 때 그때만 잠깐 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각 팀의 후보 선수들이 저렇게 조끼를 입고 전력 질주로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선수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벤치에 작전 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저런 서포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 선수의 첫 공은 다소 불안정한 자세로 디펜스를 했습니다. 보통 배트맨들이 첫 공을 스피너 볼러로 받게 되면은 방금같이 저렇게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볼러 스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강민 선수는 배트맨이 적응을 하기 전에 빠른 타이밍에 위켓 쪽으로 강한 스핀을 꺾어서 LBW 또는 볼드아웃을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16호번은 새로운 볼러 박수찬 선수가 볼링을 하겠습니다. 박수찬 선수도 마찬가지로 스피너 볼러인데 왼손잡이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그러나 수비가 잘 막아줬습니다. 네, 싱글을 득점했습니다. 방금 같은 공은 정말 실투죠. 네, 배트맨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치는 공인데 다행히 바운더리까지 이어지는 실점은 아니었습니다. 박수찬 선수 감을 빨리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몸을 푸는 박수찬 선수였습니다. 실투예요. 바운더를 막아야 됩니다. 네, 수비가 잡았고 투런을 득점했습니다. 박수찬 선수, 감을 빨리 찾아야겠는데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코스에 공을 던져줘야 배트맨이 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는 사이에 아웃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번에도 좋은 공. 그렇죠. 급한 입장은 배트맨 쪽입니다. 볼로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런 공을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우 키퍼가 스탬핑 아웃을 시도했었네요. 네, 그런 사이 위켓 위에 있던 베일이 떨어졌고, 네, 심판이 위켓을 다시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성대식 선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네, 성대식 선수는 팀의 맏형으로서 바이스 캡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부주장 역할을 아주 잘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실투를 잡아당겨서 바운더를 막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잘 막았고 투런으로 막아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실투예요. 네, 배트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4런 또는 6를 칠 수 있는 그런 쉬운 공이었는데 운 좋게 수비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네, 투런으로 잘 막았습니다. 박수천 선수 공이 지금 일정하지가 못해요. 빨리 감을 찾아야겠습니다. 이강민 선수가 이어서 볼링을 하고 잡아당긴 공 수비수 앞에 떨어집니다. 네, 투런을 득점했습니다. 일본 팀. 데드볼이 선언이 됩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은 방금 전 상황이 취소가 됐습니다. 투런이 취소가 됐는데, 경기장에 한 아이가 풍선을 잡으려고 들어왔었나 봅니다. 네. 미처 심판이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네, 선수가 항의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데드볼 시그널을 줬습니다. 방금 투런은 취소가 됐고,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인필드 수비한테 막혀서 닷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팀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본 느낌이 들겠어요. 네, 방금 데드볼 시그널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투런을 기록했고 또 계속 텐션을 높일 수 있었는데 네, 닷볼로 한번 흐름이 끊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짧은 공 로프트드 샷 바운더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이 굴러서 바운더리 라인을 지나갑니다. 4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로프티드 샷은 하늘로 띄어치기입니다. 네, 캐치아웃의 위험이 있지만 본인이 타격에 자신이 있을 때 네, 저렇게 과감하게 큰 점수가 필요로 할 때 또 시도하는 샷입니다. 네, 지금은 일본 논스트라이커 배트맨의 다리 장비 끈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시 정비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켓 경기 중에는 이러한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배트맨들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갑을 풀러서 본인이 뭔가 정비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편 선수나 심판한테 저렇게 요청을 하면은, 흔쾌히 도와줍니다. 네, 그게 또 크리켓의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설프게 뛰어친 공. 그러나 수비수가 없습니다. 네, 투런을 충분히 득점할 것 같습니다. 수비 백업 봐야 돼요. 스리런 막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투런으로 잘 막았습니다. 꼭 힘들여서 멀리 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수비가 없는 빈 공간으로 기술적으로 쳐내서 네, 여유 있게 득점을 하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금은 네, 배트맨이 의도한 대로 가지 않았어요. 타구가. 그렇지만 충분히 득점을 했습니다. 네, 아웃필드로 가는 공 박빈열 선수 빨리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재빠르게 임종욱 키퍼에게 공을 돌려줬습니다. 네, 싱글로 잘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팀도 그렇고 일본 팀도 그렇고 야구 선수 출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필딩 부분에서는 정말 타이 추정을 불허할 만큼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강한 어깨와 또 빠른 공 캐칭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점이 양 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도 박수찬 선수 공이 짧았죠. 네, 일본 배트맨 마음 놓고 강하게 돌렸으나 네, 수비수가 있는 방향으로 공이 갔기 때문에 네, 대량 득점은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너무 짧아서 공이 투바운드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와이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와이드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네, 유리하게 작용이 됐는데, 이 와이드에 대한 기준은 경기 그리고 또 대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배트맨이 서 있는 저 선 기준으로 해서 저 선을 넘을 때 투바운드가 됐느냐 아니면은 그 앞에서 투바운드가 됐느냐에 따라서 또 와이드 선언이 되고 안 되고가 될 수 있는데 방금 상황은 심판이 와이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불 처리가 됐습니다. 아웃필드로 가는 공 수비수가 있습니다. 네, 싱글로 잘 막아냈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비수가 투혼을 발휘한 슬라이딩 캐치로서 바운드를 막아냈는데 이러한 모든 장면들이 지금 중계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있을 대회라든지 그런 경기에서는 조금 더 진보된 중계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말씀드리기 무섭게 이번 때에 가장 멋있는 캐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계 카메라는 잡지 못했는데요. 캡틴 전현우 선수가 인필드에 굉장히 앞쪽에 들어와서 배트맨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배트맨이 강하게 타구를 날렸고 전현우 선수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 라이너성 타구를 손바닥으로 한 번 쳐낸 다음에 네, 멀리 떨어져 나가는 공을 몸을 날려서 네, 노바운드 캐치로 잡아내는 그런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점,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캐치가 나왔습니다. 네, 필러들의 호수비에 힘을 얻고 박수찬 선수 끝까지 볼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좋은 공입니다. 조금만 더 위켓 쪽으로 공이 갔다면 바로 볼드아웃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수찬 선수 2개 연속 위켓을 잡을 뻔했습니다만,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주 좋은 공이었습니다. 네, 19오버는 다시 대한민국 팀의 에이스 볼러 최지현 선수가 마무리하겠네요. 네, 본인의 네 번째 마지막 오버의 볼링입니다. 네, 그랬는데 첫 공부터 와이드를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 3오버를 연속으로 볼링을 하고, 네, 그 후로는 필더로서 수비에 집중하다가 다시 볼링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첫 공은 타겟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볼러와 필더의 이 또 텐션과 컨디션 그리고 또 어떤 흐름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빨리 다시 볼러의 텐션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최지훈 선수가. 네, 지금도 펼치면 몸 쪽으로 공이 구사가 됐는데요.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볼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최지현 선수는 아웃스윙이 형성되는 볼러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네, 많이 구사를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볼링이 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요코를 저렇게 잘 막아내네요. 10번 선수가 꽤 배팅이 괜찮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기도 어렵고 당연히 치기는 힘든 공인데 저렇게 기술적으로 어렵사리 잘 막으면서 네, 위켓을 지켜냈습니다. 네, 배트맨 다리에 맞은 공 굴절돼서 네, 그러나 수비수 앞으로 가는 공 뛰지를 못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배트맨들이 뛰어서 점수를 냈다면 렉바이 점수가 되겠죠.
제가 지난 QRTV 시간에 점수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나 이 렉바이라는 것이 타격을 시도하는 와중에 맞았을 때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일부러 배트로 점수를 내려고 하지 않고 다리를 갖다 대거나 신체를 이용해서 렉바이 점수를 의도를 한다면 그거는 심판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닷볼로 인정이 됩니다. 또 그런 룰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팀은 무조건 100점 아래로 25볼을 맞춰야 됩니다. 아웃필더들도 빠르게 송구를 해줘서 투런을 최대한 못 뛰게 해야겠고, 인필더들은 몸을 날려서 타구를 아웃필드까지 가지 않게 막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팀이 공격 차례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상대편 타겟 점수가 두 자릿수인 거랑 또 세 자릿수인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100점 아래로 맞게 된다면 대한민국 팀 공격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 없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 차징 시도합니다. 아웃필드로 가는 공. 한 번 더듬는 사이 투런을 득점했습니다. 이 차징이 뭐냐면 배트맨이 볼러가 공을 던질 때 타이밍에 맞춰서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타격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차징을 하게 되면 볼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강하게 치기 좋은 타이밍으로 맞출 수가 있고 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멀리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차징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겠죠. 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썩 좋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수비의 마지막 볼러는 안효범 선수입니다. 안효범 선수가 이 경기의 1이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은 키퍼가 놓쳤습니다. 그런 사이에 배트맨들이 달려서 득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이라고 합니다. 바이. 타격을 하지 않고 수비수들의 실수로 인해서 득점을 한 경우를 바이라고 합니다. 배트맨 다리에 맞는 공 뜁니다. 렉바이로 실점을 할 것 같습니다. 렉바이로서 1점을 득점했습니다. 한 오버는 공 6개로 되어 있죠. 이 6개로 된 오버를 4번이나 볼링을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팀의 볼러들 아주 체력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경기 후반에도 위력적인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풀토스를 제대로 쳐내지 못했습니다. 싱글로 잘 막았습니다. 지금도 실투예요, 사실. 하지만 우리 안효범 선수의 구위가 아직 훌륭하기 때문에 배트맨이 정타로 맞춰내지 못했고 장타로 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점까지 남은 점수는 6점. 충분히 100점 아래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징샷, 그러나 정타로 맞지 않았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싱글로 막아냈습니다. 저렇게 차징을 시도했을 때는 웬만하면 공을 로프티드로 띄어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실리면은 공이 멀리 가서 식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본 배트맨은 계속해서 그라운드 볼로 깔아치고 있습니다. 차징샷, 그러나 정타로 맞지 않았고 뜁니다. 여유있게 아웃을 잡아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웃 카운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오버고 남은 공도 대략 2개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치려고 하고 무조건 뛸 겁니다. 대한민국 팀은 전혀 동요할 필요 없이 저렇게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면 돼요. 일본 팀은 최초에 본인들이 타겟으로 정했던 점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함이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팀이 바운더리만 치지 않는다면 100점 아래로 충분히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은 공은 하나네요. 지금 전광판은 2개가 남았다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네, 하나를 남기고 새로운 배트맨이 들어옵니다. 이 배트맨의 역할은 그냥 뛰는 거죠. 네, 마지막 공 갑니다. 잘 맞췄는데요. 네, 빠르게 갑니다. 수비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네, 바운더리를 득점했습니다. 네, 기어코 마지막 공에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일본 팀 100점을 채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이닝 일본 팀의 공격 100점, 그리고 위켓은 6개를 잃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타겟은 101점이 되겠습니다. 네, 2이닝 대한민국 팀의 공격은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정말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화 대한민국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본 산호국제 크리켓 경기장입니다.